안녕하세요. 네, 2차시 협력 강사 이해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협력 강사 도입 배경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제는 협력 강사가 어떤 분이고 또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력 강사제 도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협력교사제 모델 개발 및 정책 연구가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2017년에는 1수업 2교사제 대통령 대선 공약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습 격차가 너무 커서 이 사업에 일부를 신청을 해서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에는 정규 교사를 활용한 시범 운영이 되었고요. 2019년에서 20년에는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사업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생겼는데 저희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로 협력 강사 예산을 신청을 하여서 저희들의 협력 선생님들과 함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2021학년도에 협력 강사 운영이 이제 대폭 서울시 교육청에서 확대가 되었고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실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초등학교 운영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등 운영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전, 대구,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제주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서울시에서 대폭 388개의 학교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핀란드 나라에서 실제로 많이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되었고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 교실에 선생님이 2명이 함께 수업하는 장면을 담은 뉴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협력 선생님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2명이 함께 수업을 맡는 협력교사제가 일선학교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습니다. 낯선 모습이긴 하지만 학생 성적 향상과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인데요. JCN 울산방송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수업이 한창인데 다른 학교와 달리 2명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협력교사제입니다. 한 학급의 담임과 협력교사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해 기초학력 내실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움 선생님께 한 번 더 물어보면은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셔서 더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지난해부터 2학년 5개 학급에 주 7시간 국어와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3명의 협력교사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 협력교사는 담임교사와 수업 내용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도 방향을 정합니다. 이거는 재밌어 하는데 애들이 답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또 학생들 간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충분히 협의하고 지도합니다. 무엇보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업에 집중해 학습 정도를 수시로 체크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협력쌤이 계셔서 수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그러니까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협력교사제 운영 이후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9명이던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는 올 들어 5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협력교사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 83.3%, 교사 33.3%, 학부모 70.6%가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의 패러다임이 학습 부진의 보정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협력 교사제 확대를 위한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중등에서 이런 협력 강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협력 강사가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결손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돌봄이나 그 학교에서 조금 더 손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황 때문에 갈수록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는 결손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예방을 하고 이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협력 강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움이 또 느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느린 학생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한 선생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속 격차가 좀 심한 경우에 그 교과에 대해서 협력 강사 선생님이 한 분이 더 계시다면 훨씬 더 배움이 느린 학생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 방향은요. 교과 교사가 먼저 주도를 하고 협력 강사 선생님은 지원을 해주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과 같이 기초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학습 격차가 큰 교과에서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협력 강사 선생님을 모시는 교과에서는 그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어떤 교과에서 어떤 학년에서 운영을 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이건 진짜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틀렸네. 진짜 심각하네. 얘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지? 머리야. 부장님. 네. 우리 톡순이 후배생이 무슨 일이에요? 근심 많아 보이네요. 말도 마세요. 1학년이라서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처음 하는 1학년이라 만만치 않죠? 네. 똑같은 설명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요. 아니 개별화 교육 좀 하려고 해도 옆 친구랑 장난치지. 심지어 돌아다니기까지 하니까 수업 분위기가 너무 망가져요. 네, 감사합니다. 1학년 3반 기사 임덕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생님이시죠? 예, 누구신가요? 민지 엄마인데요. 예, 이거 어머니. 학교에 가기 싫대요. 민지가요?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는 놀이 수업도 많이 하고 활동도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수업이 재미없대요. 어머님, 이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는 학습해야 되는 그 내용이나 질이 유치원 때랑 좀 많이 달라서요. 유치원 때처럼 이렇게 많이 활동적이게 하긴 좀 어려워요. 애들이 다 그렇죠. 그렇다고 딱딱한 교실 의자에 앉아서 뭔 공부가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좀 아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예. 네, 담봉초등학교의 수업은 특별합니다. 담봉초등학교는 핀란드의 중층적 학습 안전망을 벤치마킹한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수업 2교사제는 2명의 선생님께서 한 수업에 투입되어 수업을 같이 계획하고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습 내용을 제가 설명할 때
배움이 더딘 학생들을 설명할 때는요, 이 친구들이 일일이 다 챙겨가면서 수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협력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수업 활동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인스 학급에 생길 수 있는 학습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서 그게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산만하거나 의욕이 없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신경 쓰다 보면 전체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울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어쩌면 좋죠? 학급마다 수업에 집중 못하는 학생은 있기 마련이고 이 경우 기본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학년일수록 그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럴 때 협력교사가 그 학생을 전담하여 차분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 지원을 병행해 주시면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수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활동 중심 수업이 좋은 거는 알고 있는데 제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준비물 준비하고 사회도 봐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잘 안 되는 모둠은 가서 또 따로 지도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습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활동적인 수업이 많은 저학년 수업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시범도 보여야 되고 아이들 학생 준비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정말 선생님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죠. 이럴 때 협력교사 선생님과 함께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교사는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수업 전에 담임 선생님하고 학습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수업이 시작되면 이제 아이들이 수업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리를 비운 학생은 없는지 이제 살핀 후에 선생님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핀 다음에 배움이 좀 느린 학생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교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협력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교사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협력 강사 운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 지원, 개별 지원, 모둠 지원, 특별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관찰 지원은요, 그 학기 초에 주로 우리 협력 선생님들이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학생들을 관찰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교과 선생님께서 주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을 관찰했을 때 어떤 지점에서 도움을 줄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지원은 그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과제가 주어졌을 때 도와주는 거고, 또 수업 중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필요한 특별 지원 그 대상자 옆에서 선생님들이 관찰을 하고 계시다가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협력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모둠 지원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네, 모둠 지원의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 수업을 선생님들이 하시게 될 때 그 학생들이 참여형으로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은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협력 선생님께서 옆에서 좀 도움을 주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배움이 느린 학생이나 좀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학생 외에도 일반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지원에서는 다문화 학생이나 그리고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특별한 상황 학생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학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특별히 협력 강사 선생님께서 그 옆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협력 강사 선생님의 정규 수업 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칙은 정규 수업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 학생들
네, 이런 학생들을 적기에 저희들이 빨리 찾아내고 또 해소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수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배움이 일어나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작년 올해 특별한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과 운영에서도 협력 선생님과 함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협력 수업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교육에 학부모들이 조금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교육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이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소외되지 않고 모두 다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진 해소를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예방할지를 계획을 해서 실제로 실천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교육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공교육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협력 강사님과 함께 수업하기 전에 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 간에 협의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는 좀 정착이 되고 좀 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선생님과 협력 강사님과의 그 협의뿐 아니라 그 전에 그 교과 교사 간의 협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협력 강사님이 있는 그 교과에서 어떻게 수업 방법을 할지 강의 수업을 줄이고 변화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평가 계획과 수업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과에서 협력 강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담당 선생님뿐 아니라 그 교과에서도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협의 시간에 그 전체 교과 협의 시간에 협력 선생님의 그 참여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강사와 또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업에 대한 설계를 함께 공유를 하시고요.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 대상자 그 학생들의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 수준과 여러 가지의 특성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분 전에 입시를 해서 또 아이들의 질문을 받고 관계를 형성하고 또 5분 수업이 끝난다면 교과 선생님께서 또 질문을 받고 좀 어떤 수업의 흐름 말고도 그 전후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준비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기록 카드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렬표와 연락처는 물론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관찰을 협력 선생님이 하신 부분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부분들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시고 또 그런 내용을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지나 부교재 이런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하셔서 만드시면 제작하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원격 수업에 대한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원격 수업에 대한 기술이 우리 협력 강사님들에게 좀 생소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줄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협력 강사 이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